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후회합니까?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후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야 미래를 보고 살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살잖아요. 저도 만으로 64세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노인들은 인생의 주 영역이 일이잖아요.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개발도 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그리고 자기가 사회적 명성, 문화, 그 다음에 어떤 권위,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일이죠. 그런데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후회하는 게 뭘까요? 미래에셋 투자, 저 있죠. 거기 투자와 연금센터. 물론 이제 어디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후회 포인트가 다르겠죠. 일단 투자하는 곳, 연금 마련하는 곳에서 조사한 것이니까 포인트는 거기에 맞는 측면도 있죠. 그래서 50대 이상 퇴직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조사 대상 400명 중에 후회가 없다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자기와 다른 사람을 견줘서 비교해 보세요. 없다고 한 사람은 약 반올림에서 5% 정도입니다. 5%. 그러니까 400명이니까 20명 정도는 후회가 없다. 아마 나는 만족하는 사람이다. 나는 무한 긍정하는 사람이다. 나는 사회에 적응하고 그리고 과거는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으니까 흘러간 일로는 내 인생을 괴롭히지 않는다. 아니면 과거에 순응하는, 과거를 수용하는, 과거는 아름다운 거 아니냐, 과거를 미화하는, 아니 나는 진짜 다 해볼 거 해봤다, 성공했다, 그리고 실패했는데 후회는 안 한다 하는 사람이 5% 정도예요. 그리고 대다수는 후회가 있다 그랬습니다. 95%는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전부 다 뭐라고 했다? 후회가 있다. 그래요. 노인들 돌아보면 내가 왕년에는 어땠는데, 그럼 뭘 후회할까요? 안 한 것, 못한 것, 놓친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안 된 것, 그걸 후회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이 투자하는 것과 연금 취급하는 것에서 조사한 거니까 말할 것도 없이 초점이 거기에 맞췄겠죠. 설문 내용도 그렇겠죠. 그러면 1위로 꼽은 게 뭘까요? 후회하는 내용 중에 1위로 꼽은 것은 연금이에요. 내가 개인연금이나 사적연금이나 국민연금이나 여기에 좀 더 관심을 가질 것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설문조사하는 사람들의 44%가 반올림한 겁니다. 연금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것, 더 연금을 들어가지고 노후에 연금을 타면서 안락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 하면서 사는 건데,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투자까지 얘기하면 투자는 몇 퍼센트가? 27%가 투자 좀 해보고 연습해보고 투자 공부 좀 해보고 투자에 대해서 미리 다른 사람에게 조언도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 투자 학교내 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 같은 것도 있고, 왜 이렇게 내가 노는데, 그리고 정신 없어가지고 아이들 키우고 나보다도 자녀들을 더 위했는데, 나보다도 회사를 더 위했는데 결국 투자 공부 못 해가지고 친구는 건물주인데, 조물주 위에 있는 건물주인데 나는 지금까지 집도 마련 못했는가? 아니, 나를 위해서 투자한 게 뭔가?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투자했는데 하면서 이 투자, 여기서 이제 투자는 물론 자기개발 그쪽보다도 경제적인 그런 측면이지만 투자 공부하는 거, 이걸 포함하면 벌써 몇 퍼센트예요? 71%가 연금 마련한다든가 투자 공부한다든가 이런데 왜 내가 투자를 안 했던 거 하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껄껄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자금 마련. 목돈 좀 마련해 놓는 건데, 비자금 좀 마련하는 건데, 이렇게 후회한다는 사람이
37%라고 합니다. 그래요. 살다 보면 50 이상이니까, 아니 내가 경험을 살려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해도, 또 막상 투자를 하려고 해도, 부동산 투자가 됐건 코인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아니면 나한테 투자를 하든, 나한테 투자하는 건 잃지 않죠. 주식한테 투자하면 잃지만. 그런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연금이야 뭐 국민연금 많이 나와요. 100만원 200만원이잖아요. 저는 국민연금, 예, 안 사람 공무원연금이 10분의 1 나올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자금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그게 쌓인 게 있죠. 근데 이 종잣돈이 없는데 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연금 나와서는 그달 살기에 바쁜데, 이게 이제 자금으로 축적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자금을 미리 좀 더 마련해 둘 거예요. 하는 걸 후회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게 뭐냐? 부업이 부업. 아니, 내가 나와 보니까 할 게 없다, 할 게. 그리고 취미생활도, 운동도, 여행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이지, 뭔가 용돈이라도 벌면서, 손자들, 예, 학원비라도 벌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부업을 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부업을 할 어떤 분야에 대한 거라든가 알아야 하죠. 무엇이든지 미리 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어디 가서 누구 돕고 알바라도 하려고 해도 부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진입을 하지, 이 뼈가 굳은 사람, 심신이 굳은 사람이 금방 가서 적응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업 준비를 안 했다 하는 걸 후회하는 사람이 역시 여기에도 무려 35%. 이거 전부 다 보듯이 연금이든 자금이든 부업이든 경제적인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이 투자와 연금 이쪽에서 조사해서 그렇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설문 내용에서 건강 문제라든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걸 물었는데도 그것보다도 다 앞서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 나오는 것이 운동할 걸 34%, 바로 밑인데, 그 다음에 인맥 31%여서 사람보다, 건강보다, 자기 건강보다, 가족보다 어찌 보면 연금, 부업, 그리고 자금, 이걸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투자까지 포함한다면은, 투자는 그 밑에 있긴 하지만 이 투자 공부에 대해서 이 조사기관에서 세분하니까 그렇게 나온 것이지, 투자까지를 포함한다면은, 여기에 들어간다 하면은 대체로 종합적으로 무슨 문제를, 경제 문제를, 재정 문제를, 즉 먹고 살 걱정을 퇴직 후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그 군인이라든가 사학 연금공단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빼면은 재정 상태가 좋을 수가 없죠. 연금을 통해서 생활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사적연금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이런 그 연금 외, 국민연금 그런 건 공무원연금이야 이제 그런 대로 두둑하지만 대개는 그런 그 연금 마련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몰라서도 못한 측면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퇴직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요즘 아무리 조기 퇴직이라고 해서 50대 초반에 퇴직하면, 아니 100세 인생인데 절반도 안 살았는데 그때 가서 준비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 하고 나오지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제 자금이 없어서 뭐 하려고도 안 되고, 그리고 부업이라는 게 그냥 그 육체노동을 통해서, 단순한 노무직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 나이 젊은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 뭐 이를테면 그 일당 주는 그런 일, 또 요새 농촌에 가보면 하루하루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또 국내인들이 와서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는 이제 힘들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쪽을 쳐 앉아서 뭐 이를테면 수박 관리를 한다, 수박 순을 짚는다, 그럼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이를테면 오리걸음을 하루 종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무릎도 안 좋고 관절도 안 좋은 사람, 이 고관절도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육체노동 평소에 하지도 않던, 이를테면 사무직 하던 사람이 거기에 가서 하루 이틀 버티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사무직에 가다가 퇴직했다고 해서 특별한 기술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자기가 그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부업을 한다는 거, 창업을 해서 용돈이라도 번다는 거,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몇 천만 원, 이를테면 1억 날리는 것도 순간이지만 자금 그걸 버는 데는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이번 주 사실은 저도 뭐 수, 목, 금, 토, 수목금 주식 하는 사람들이 아마 무려 그 고점에서 저점까지는 한 50% 정도가 움직인 게 있다고 하잖아요. 수요일에 특히 그랬던가요? 그래서 최고의 황금주라고 하는 이른바 에코프로 그 주식이 153만 원에서인가 최저점으로는 112만 원인가? 이것도 거의 한 40% 한번 더 움직였나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주고 산 사람은 이를테면 그게 이제 122만 원 되긴 했지만 하루 사이에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갖고 이제 자금이 있어가지고 투자 참 안 배우고 요새 이제 몇 달 된 흔히 주린이라고 하는 주식 어린이인 셈인데 한 사람 이제 퇴직했기 때문에 좀 자금이 있어서 그거 그냥 은행에 넣어두느니 한번 해볼까 하고 두세 달 연습한 다음에 했는데 첫날 들어가면서 그냥 20% 안팎이어가지고 제가 받는 연금을 연봉으로 따진다면 그거 몇 배 하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남들 할 때 보는 것하고 신문을 통해서 제가 신문을 대여섯 개 보니까 상황 보죠. 경제 상황 보죠. 그리고 사업까지 해가면서 제가 참 어찌 보면 판단도 해보고 사람 채용도 해보고 위기 상황에 수시로 대응해야 하는 게 학원인데 그게 또 이 돈 세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일단 어디다 넣으면 나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그 대응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연금 들어서 매달 자금줄을 마련하는 것과 그 다음 목돈, 이 큰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로 뭔가 투자가 됐든 부업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해본다는 거, 아니면 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거, 이것도 역시 연금이 한 200씩 나온다 300씩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아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나이 든 사람. 나이 들었어도 쓰는 것을 팍 줄일 수 있습니까? 일테면 월급 탈 때는 500만 원 탔다. 그러다가도 연금이 그 절반이 돼가지고 한 250, 300 됐다. 그러면은 옛날 씀씀이를 그렇게 반으로 줄이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투자 공부 아는 사람이 그냥 제 머리대로 돌아가길 바라면서 덜컥 넣었더니 아니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수업료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공부합니까? 경험의 학교는 수업료가 비싼 거죠. 근데 수업료 많이 지불했으니까 크게 깨달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투자도 수업료 지불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퇴직 전에 미리 좀 공부를 했다면, 저는 근데 투자는 주식 투자 같은 건 특히 거의 안 해봤거든요. 근데 실상은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움직여서 심신으로 움직여서 하는 거하고는 크게 다르더라고요. 몇 번만 해봐도 몇 달만 해봐도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미리미리 연습했다면 후회를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후회가 이제 없다고 하는 사람도 이게 후회가 있냐 없냐,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 만족하냐 불만이 많냐, 이런 것 저런 것이 심리적인 상태가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이 반영되는 수도 있지만, 없다고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도 괜찮죠. 1억 가졌는데 나는 10억 가진 사람, 100억 가진 사람보다도 행복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 후회 없다면 없는 거예요. 실제대로 없으면. 물론 속에는 있으면서 겉으로 이제 후회 없다 그렇게 할 사람도 있겠지만, 또 후회 있다고 하는 것도 그 후회가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계속해서 돌아가서 바꿀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자책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정도가 된다면, 그런 상태 때문에, 그런 심리적 부담 때문에, 후회 막급한 그 마음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면 그 인생은 더 고달퍼지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괴롭죠. 그 사람 만나려고 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부담을 주니까. 뭐 안 나기만 하면 옛날에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하는데,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한다면, 며칠 지나간 것도 후회를 한다면, 인생 50 넘은 사람이 지천명, 천명을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순, 귀가 순해야 된다고 했는데, 듣는 것이 순하지 않고 거칠거칠하고, 천명은커녕 인명도 몰라가지고, 내일도 몰라가지고, 헤매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후회에 휩싸여가지고 후회 인생이 되면 본전 인생 하기도 힘들죠. 흑자 인생이 되려면 후회하는 걸 줄이고, 후회할 일을 뭐들 해요. 되도록 후회할 일을 줄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래의셋과 연금센터에서 퇴직노인들이 뭘 가지고 후회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후회 없는 사람 속에 든다면 매우 매우 좋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후회한다. 근데 그 후회의 품질과 후회의 그 수량, 그거를 품질은 높이고 수량은 줄이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